약간 자기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는 대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예요. 즉답을 피한다. 그거에 대한 반응을 조금 안 하면 그 사람도 약간의 뭐가 잘못됐지? 이게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말하려면 일단 나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얘기를 되게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진심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죠? 오늘 모신 분이? KBS를 직전에 퇴직한 황정민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알잖아요. 그 전에 네. 방송을 통해서. 예. 근데 또 이렇게 3프로에서 만나니까 사람 참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질문하세요. 저희가 답할게요. 그렇기도 하고 네. 평소에는 이분 모시려면 이제 출연료가 이렇게 높은데 최근에 책을 내셔서 사람은 이렇게 책을 쓰고 나면 출연료가 굉장히 낮아져. 잠깐. 너무 겸손해지더라고요. 어디든 불러주시면 그쵸? 달려가게 되는 네. 그 마음의 자세가 되더라고요. 부족한 아이를 학교에 취학시킨 학부모의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셨어요. 최근에 말에 대한 책을 하나 내셨는데 네.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방송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는 사실 말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말로 할 거를 문자로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이제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화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의 시간은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유익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는 그냥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 내 뜻대로 만약에 말을 했다면 조금 더 서로에게 따뜻한 시간이 될 텐데 그게 뭐 오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저는 사실 말의 스킬을 했다기보다 말하는 태도?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그래, 이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 막연한 질문 같지만 대체로는 그 사람들마다 말을 잘한다는 기준이 스스로 달라서 네. 거기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우리 부장님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말을 잘한다는 건 그 매우 위트 있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위트의 강박에 빠져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경우들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한다는 거는 뭘까? 아니 방금 부장님 얘기를 하니까 왜 부장님들은 어쨌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디선가 유머를 외워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건배사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유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장소와 시간에 다른 얘기들이 그 장소에 맞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디서 듣고 나는 재밌었어. 그러니까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라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에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소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위트가 있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요 안에서 이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제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황정민 FM 대행진을 20년 동안 계속 사랑했다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다. 뭐 황정민이라는 아나운서가 KBS에서 최고의 달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침 내가 출근하는데 저 사람 내가 생각했던 걸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 그 다음 날도 듣게 되면서 황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노력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요럴 때는 요렇게 얘기하면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해서 훈련도 되겠지. 그걸 해준다든가. 근데요, 사실 라디오는 다 아시겠지만 TV는 컨셉을 잡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컨셉을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게 그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자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지.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사람들이 같아요. 한 6개월 하면 1년 알아. 하면 다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알아버리죠. 그렇죠. 라디오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뭐 저의 처지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애인 같은 아나운서 그리고 많이들 차를 가지고 운전을 그랬죠. 하면서 들으니까 옆자리에 그냥 이렇게 조잘조잘 오늘의 할 일 아니면 오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그 알아둬야 할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어머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러면 좀 뭐야 뭐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아니면 요 방송을 듣고 나서 오늘 하루는 이거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들. 우리 똑똑한 황비서?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느낌으로. 네.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 라디오 리포터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 그 앞에 누군가를 인터뷰를 할 때 길거리에 가서 인터뷰 따는 그쵸. 거구나.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지? 라는 그렇지. 생각에 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 질문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속에 답이 다 있는데 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지가 사람을 망치지. 그런 것처럼 처음엔 근데 다 그래요. 처음에는 듣지 않고 계속 내가 다음에 할 얘기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대화라는 게 이렇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퍼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그 그녀라는 영화에서도 이 스칼렛 요한슨님 맡은 AI 그 여성이 그 AI잖아요. 근데도 이 호아킨 피닉스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깐 멈춰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즈. 그 퍼즈가 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뭐 라디오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듣고 조금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들어가면 좋아요? 아니면 들어갈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 그 친구를 태운 적이 있었거든요. 차에? 태운 적이 있는데 어머 우연아 너 어쩜 이렇게 멋있게 키가 컸니? 그랬더니 어머님도 여전히 멋지세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어머 이거는 참 이쁜 말인데 약간의 퍼즈만 있었으면 이 아이의 진심이 전해졌을 텐데 그냥 바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아 너 어쩜 이렇게 멋지게 컸니? 어머니도 여전히 멋지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딱 저한테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말로 들리더라고요. 서로 딱딱 주고받고 끝냈구나. 네. 너무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쉽지 않아.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자기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는 대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예요. 즉답을 피한다. 그거에 대한 반응을 조금 안 하면 그 사람도 약간의 뭐가 잘못됐지? 이게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 김 대리는 왜 자꾸 그렇게 지각을 하나라고 할 때 그게요라고 하면 변명이 시작되는데 오히려 김 대리가 가만히 있으면 잠깐의 포즈. 잠깐의 네, 포즈. 네. 아니 뭐 그게 꼭 그렇게 뭐 아주 예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뭐 걱정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약간의 퍼즈가 주는 어떤 위력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요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스타티오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타티오는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퍼즈예요. 이건. 근데 스타티오가
발전해서 스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는 스타티오는 로마의 병력이 주둔하는 주둔지, 그러니까 멈춰 있는 그 위치나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정거장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뭐 회의가 쭉 계속 한 4시간 넘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황정민 쇼의 그 업체들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효과적이더라고요. 말을 잘하는데 황정민 아나운서가 보기에 말을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1시간이 넘게 밥을 먹고 대화를 했는데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얘랑은 계속 겉도는 대화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유가 뭘까? 가끔 그런 사람 있어 진짜. 무슨 대화를 하기 때문일까? 거의 남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근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얘기가 있으면 조금씩 그래도 우리가 1시간을 만나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꼭 그러죠. 선배님, 저 선배님하고 다음에 또 데이트 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랑은 데이트하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요령이 빠진 건데. 네, 나의 정말 유리상자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나의 발가벗겨진 어떤 그런 속살까지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의 이야기와 그녀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면 맞아.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술자리도 여러 있을 때야 상관이 없는데 2-3명 마실 때 보면 저녁에 보면 지금 딱 이야기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분이 막 이야기를 주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보면 나와 이 친구는 없어. 그분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병풍이 된 거지. 병풍이 된 것 같은. 근데 너무 반갑고 분위기도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 중간중간 질문이 필요해. 그냥 근데 우리가 만약에 셋이서 1시간을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건 20분이면 좋게요. 근데 내가 60분을 다 얘기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날 내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그야말로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말은 여기서 했는데 내 에너지가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약간 뭐랄까요? 말이 주는 그 위력이 내 에너지를 빼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모든 모임에 나가서 그런 거를 다 견뎌낼 만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좀 멀리해요. 그렇지. 만약에 뭐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아직도 엑스파일을 매일 보고 있어. 뭐 이런 그래? 식으로 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좀 사람을 지치게 하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가 리더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사실은 내 뜻대로 그거 말하려는 거 그건 아니었는데 하면 퇴근길 지하철에서 얼마나 후회 많이 해요. 네. 내 뜻대로 말하려면 일단 나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얘기를 되게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진심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진심을 잘 전달 못하는 쪽이에요. 나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릴 때 자라날 때 내가 그랬나 봐. 나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 따뜻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막 집안 분위기가 막 썰렁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심전심. 제일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어떤 무슨 표현 예를 들면 오늘 생일이야. 그럼 생일 축하해. 뭐라든가 요즘 고생이 많지? 생일 축하해. 이런 게 뭐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일이면 그냥 미역국은 먹었어? 하면서 그냥 탁 주고 뭐 그냥 조용히 먹고 끝나는. 그러나 이제 서로 오간 거긴 하죠. 그러다 보니 그랬나? 요즘 저도 이제
가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 제가 무슨 실수하냐면 이런 거예요. 직원분이 여기 휴게실에서 밤 10시에 라면을 먹고 있어. 그건 뭐야?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배고파서 라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안쓰러워. 네. 그럼 아휴 야근 때문에 고생이 많다. 힘들지?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렇게 사근사근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경험도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 남사스러워서 그런지 가서 야야 걔 부실한 음식을 먹으니까 일도 부실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정말 나 농담이랍시고 한국의 이걸 아저씨들은 던져. 농담이랍시고. 한국의 아저씨들은 이게 너무 안 돼요. 이제 속마음은 부실한 음식 먹는 게 근데 안타깝고 벌써 이 후배들이 진짜 아들 딸 나이거든요. 정말 마음은 너무 짠한데 2%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게 정말 안 돼요. KBS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그 부장님을 모셨잖아요. 모신다는 것도 요즘 표현으로는 좀 안 맞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뉴스투데이를 할 때 김홍 부장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멋진 기자. 네, 그분은 그때만 해도 예전에는 그 뉴스 앵커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요즘은 뭐 뉴스 브리핑해서 그 기자 코멘트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앵커 코멘트 같은 거. 근데 그때 저에게 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코멘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더 기가 살아서 전적으로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술을 정말 만취하셔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심의실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지 모른다. 어머나.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진짜 나를 감싸 안아주셨구나. 그동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의치 않고 제 얘기를 계속해 나갔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시골집에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시골집에 놀러 가니까 뭐 이분보다는 사모님이 훨씬 더 우리를 케어해 주느라고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뒤에 가서 저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의 등을.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 수고로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일단 말수가 많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보도본부장 중에 뭐 이름을 알면 황정민 아나운서도 아실 텐데 그 선배의 비기 숨겨진 기술이 비슷한 게 있어요. 네. 9시 뉴스가 딱 끝나면 이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은 당연히 모니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자한테 이렇게 간혹 문자를 보내세요. 진우야, 리포트 너무 잘 봤는데 너 리포트라 덕분에 오늘 뉴스가 힘이 없었는데 뉴스 살았다. 어서 좀 쉬어라. 이렇게 보내면 한 30년 후배 기자는 그냥 눈물이 나지.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쵸. 내가 저 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돼. 이렇게 돼. 그리고 김원장 기자가 저한테 해준 말이긴 한데요. 김원장 기자의 그때 이제 부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유리창 닦는 놈이 깬다. 유리창을 닦지 않는 놈은 유리창을 깰 일도 없으니까. 그래. 뭐 큰 신문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쫄병 기자가. 말이 돼? 계속 싸웠어요. 서로 윗분들은 그 신문 엄청 화가 나셨지. 그런데 그 경제부장께서 윗분들한테 그렇게 날 변호해 줬어요. 제가 유리창을 너무 많이 닦는 애다. 그러니까 깬다. 이번 사건은 김 원장이 잘못한 게 맞는데 그러나 얘 이거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말자. 그러면 기죽는다. 내가 이제 그 신문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내가 실수를 하니까 그 신문이 바로 날 공격했거든. 그렇지. 굉장히 큰 신문사인데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저는 리더는 그렇게 직원이 잘못을 하면 거리를 두고 그걸 그 사람 탓으로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호를 하게 돼 있는데 대체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라도 감싸 안는 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격려해 줄 때가 그게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 같은 느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실수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험의 식이구나. 깊이가, 진우 씨가 이런 식이구나. 좀 안타깝네. 좀 그런 면은 있네. 기자들이 아나운서가 오면 보도국은 기자들의 세상이잖아요. 이제 젊고 의지에 찬 유능한 아나운서가 오면 너 그거 왼쪽으로 고개 하지 마라. 너 그런 옷 입지 마라. 너 그런 표정 짓지 마라. 너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이걸 5년 10년 동안 계속 그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저 아나운서 개성이 없어. 그래갖고 맞아요. 기자들이 앵커를 한다? 이야. 진짜 내가 느낀 건데 막 뭐라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일 많이 들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정말. 하지 마라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작 자기들은 아나운서만큼 방송을 못하면서 아나운서 그 젊은 아나운서를 불러다가 얼마나 기자들이 꼰대 노릇을 하는지. 그 FM 대행진 마지막 날 정말 다듬고 해서 헤어짐의 인사말 썼죠. 저 못 그쵸.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고 헤어졌어요? 어떤 말로 내 뜻대로 어떤 말 하셨어요? 그때는 울지 말고. 사실 감정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이별을 고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19년 동안 매일 아침 그야말로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마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방송은 그렇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방송이란 건 없어요. 없어요. 너무 이해되지.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정말 청춘을 바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다시 우리 만날 수 있겠죠? 우리 황족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이게 끝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세상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작가님이 주신 질문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궁금하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늘 정민아 인생을 즐겨라. Enjoy your life.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말이 많은 집안은 아니에요.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집에 돌아오면 별일 없었니? 그럼, 별일 없었어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아빠는 또 텔레비전을 계속 보시고. 인조이하러 가시는구나. 이따가 인조이하자. 근데 늘 아빠는 그런 일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너무 막 방송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싶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아등바등 하던 때였거든요. 정민아 1등하면 다른 사람 눈에 들면 누가 2등이 뒤쫓고 네 인생이 피곤해져. 그래.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네 인생을 즐겨라고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황정민 아나운서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 중에 기억 남는 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또 원장 씨를 만나고 오니까 원장 씨랑 그때 그때 분유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장 씨의 멘트 뒤에 제가 모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일단 일단 둘 다 모유수유를 하고 위생적이죠. 그리고 뭐 성분도 매우 우수하면서 가격도 싸고 이 모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왜 다들 그렇게 분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마 비슷한 멘트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황정민 아나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었죠 그때? 아빠와 함께 쓰는 불편함이 있죠라고. 네, 다 좋은데 아빠랑 공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게 처음에는 크게 안 웃겼어요. 나는 이제 웃음을 참고 그다음 멘트, 그다음 뉴스를 전해야 하는데 황 선배가 일단 세게 쳤고 그런데 밖에 스튜디오를 보니까 엔지니어와 PD 작가들이 다 웃기니까 우리가 웃을까봐 다 밑으로 콘솔 밑으로 내려간 거야. 자기들은 우리한테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남이 웃는 거 참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웃음을 이제 못 참아 버렸고 선배마저 무너져 버렸지. 나 근데 그 텐션이 좋아. 거기에서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수위를 넘나들기도 했지. 그러나 저는 그때 결혼을 안 했던 때였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근데 그거 갖고 굉장히 이제 설화를 네, 입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모유수유를 하고 말겠어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모유수유 홍보 대사가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네,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모유수유 홍보 대사에 가서도 저는 그때 모유의 그 유익한 면을 훼손하려고 했던 발언이 아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을 전했어요. 그게 그때 왜 그런 멘트가 튀어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치. 저의 의식 세계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지금도 큰 문제 아니 그건 아침에 이런 가벼운 음악 프로인데 저는 그 큰 문제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MBC가 음악 방송하면서 라이브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이 인디 밴드가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서 뭔가 MBC에 큰 제재를 하면서 KBS도 뭐 하나 약간 그런 정치적 분위기도 있었고. 네. 나는 오늘 그 말하는 전문가 두 분이 모였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연습을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혹시 뭐 권해줄 만한 연습 이런 거 해보면 말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 있었냐면 말하는 속도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는 가끔 너는 말이 너무 빨라라는 지적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속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 정시가 되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들으면서 마치 동시통역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연습이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따라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따라하기가 돼. 물론 완벽하게 다 따라되지는 않으나 그 속도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속도가 익혀지더라 하는 그런 경험은 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그렇죠.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 어디서 퍼즐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가. 그리고 자기 목소리도 그냥 이렇게 듣는 거랑 그다음에 녹음기를 통해서 내 귀로 들어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게 진짜지.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연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뉴스를 배울 때 선배들 뉴스를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방송도 많이 들으면서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어떤 게 좋았냐면 예전에 라디오 DJ를 할 때는 진짜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면 그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고 나의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하지만 이제 현대 홈쇼핑에서 제가 홈쇼핑에서 진행자가 되면서도 엄청 모니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먹는 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히스토리를 잘 풀어내는구나. 이런 게 저한테 습득이 되면서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다음에 나의 패턴은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게 연습의 핵심이에요. 아유 제일 잘하시면서 저는 잘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다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황정민 아나운서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네요. 너무 짧은데요? 네. 짧아.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이라는 최근에 책을 쓰셔서 저는 먼저 살짝 읽어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방송인의 에세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저는 되게 도움되는 게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책 쓰시느라고 시간 많이 감사합니다. 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